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유명한 개그맨이시죠? 이경규 님께서 약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이 되면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이런 행동이 금지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신경쇠약이나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구나 라고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분께서는 되게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불면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침에 병원을 나온 이후에 운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약물을 복용을 하였고, 사실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정신이 조금 깼다가 또는 잠이 들었다가 하면서 운전을 이상하게 하니까 뒤에 있었던 차량들이 신고를 하고 112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CCTV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경기도 쪽을 갔다가 다시 또 서울 쪽으로 왔다가 여러 방면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본인의 집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뢰인께서는 정말 불안했던 거는, 사실 제가 단순히 이거 1, 2년 이렇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이 수면장애 또는 불안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받았는데 이 약이 쓰면 쓸수록 조금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어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고 잠을 잘 잤는데, 이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또는 같은 병원에서 좀 많은 약을 처방받아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약물운전이 있어서 112 신고가 와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가 되게 높았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의사가 정해진 양에 대해서 처방을 받았지만 여러 병원을 통해서 약물을 처방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복용을 했던 것이 쟁점이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저희가 여러 의료 기록을 분석을 했고, 작년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님스, 마약류 총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의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처리할 때 가장 애먹었던 점이 하나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당사자가 별도의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사적으로 구매했다, 당연히 향정 위반이죠. 그런데 권장량인 하루에 2개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저 잠이 안 오면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다른 B라고 하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 이 사람은 약물 향정 위반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식약처에서 님스, 이 의약품, 마약류 관련 총괄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두 번째 B 또는 C에서 처방을 할 때도 그 시스템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뜹니다. 여러 군데에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방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선생님이 추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전문가가 알고 그걸 처방을 해줬다, 전문가가 인정한 것을 과연 경찰과 검찰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의료 기록을 통해 그 전문가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증빙하고 입증해낸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남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의뢰인부터 이와 같은 의료 기록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처방이 이루어졌던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B 정신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했던 내용, C 정신과에서 진단하고 처방했던 내역들을 저희가 모두 함께 통합해서 분석하여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고, 종국적으로 검찰에서는 당사자에게 약물운전까지도 처벌되지 않는 기소유예로 최종적으로 종국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신 선생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복용을 한 상태에서 사실 운전을 한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런 점이 사실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점이 제가 사실 잘못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절대 여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약물운전 그리고 향정 사건의 기소유예 자세한 대응 방법과 거기에 대한 사례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영상 밑에 해당 저희 홈페이지 성공 사례 및 불기소 결정서를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